네, 지금부터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한 엣지팀의 오세찬. 대단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서 좌측에 보이시는 이제 위치 알림 마네킹,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사각지대 방지 블록이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로 본 공모전을 참여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고 발생 원인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보기 앞서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이제 이론에 따르면 어린이는 가장 관심 있는 대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다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보다 3분의 2 이하로 좁은 시야와 작은 키를 갖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현장 내에서 사고 발생 가능한 요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산 초등학교의 경우는 백성초등학교라는 안성에 소재되어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사고 발생 원인을 저희가 여기로부터 현장으로부터 두 가지 원인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좀 바탕으로 하여서 어린이가 이제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제 작은 키와 좁은 시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하는 경향 때문에 이제 아이가 사각지대에 노출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첫 번째 원인으로 저희가 삼았고요.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가 방금 같은 장소에 서 있을 경우 이제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가 2차선에 있을 때 1차선에 있는 차량은 이 뒤에 있는 어린이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1차선에 있는 차량이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사각지대 발생에 이제 노출되고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이제 좀 고민해 봤는데요. 다음 어린이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좋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먼저 위치 알림 마네킹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게 마네킹의 그림이고 좌측에 보이시는 게 센서로부터 신호등 앞에 이제 서 있는 어린이를 감지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레이저 스캐너, 근접 센서, 적외선 센서, 초음파 센서, 광 센서, 조도 센서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좀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을 활용하여서 이제 아이가 감지가 되고 블루투스 혹은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하여서 이 LED에 불을 켜주게 됩니다. 마네킹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블루투스가 있고 와이파이가 있는데 왜 여러 가지를 제시했냐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또 데이터의 정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저희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냐를 좀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걸 실현 가능성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를 이용한 사진과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센서, 마네킹, 어린이, 횡단보도를 나타낸 그림이고 이제 둘 간에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서 다음처럼 이제 어린이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이를 초음파 센서로부터 감지하고 LED에 불이 켜지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좀 실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총 예산 비용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아봤는데요. 위치 알림 마네킹 한 개 제작 기준 50만 원 가량의 이제 가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네킹 제작 비용이라고 떠져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였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이제 많이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다 보시면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LED 봉으로 된 안전 유도 로봇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작성된 것이고 그 로봇의 가격이 이제 저희가 인터넷이나 직접 문의를 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였는데 그게 2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만 원은 어디 갔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6만 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제작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해서 각 품목마다 예산 비용을 조금 더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여서 일반 신호등에 이제 레이저 스캐너가 달려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스캐너로부터 사람들이 빨간불일 때 건너려고 할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건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의 경우 저희 시스템과 연동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예산상에서도 절감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어린이지만 그 외에 노약자분들, 뭐 보행자분들, 운전자분들도 이제 차량이 사고가 나면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좋은 사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백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백성초만 이제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비룡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한 곳을 더 조사를 하여서 이제 어린이 보육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이쪽에 신호등이 있는 건데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노출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례에도 저희 아이디어가 좋은 사례로 적용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각지대 방지 블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방지 블록의 경우 이렇게 2차선에 불법 주정차가 있을 때 1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있는 어린이를 운전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블록을 연장하여서 1차선에 있는 차량이 운전자가 어린이가 운전자를 서로를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실현 가능성을 좀 보고자 저희는 미국에 있는 해외 도로 협착 적용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 사례의 경우 차속을 좀 줄이기 위한 사례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좁은 도로에서 속도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게 애초에 좁은 도로라면 속도를 낼 수는 있으나 이 부분만 튀어나온 거라면 사람들은 운전할 때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약자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대상에 포함되어서 본 아이디어가 좋은 사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기반 예상 기대 효과입니다. 위치 알림 마네킹으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운전자가 사각지대로부터 아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이제 야간에도 운전자가 신호등 앞에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각지대 방지 블록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어린이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방지 블록은 운전자와 어린이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의 좁은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사각지대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또 불법 주정차도 방지해요. 네, 여기까지 엣지팀의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였고요. 경청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과 발표를 함께 참여해 주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